네, 오늘은 제 6주차 강의, 인터럽트와 서브루틴,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럽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루틴 처리 과정이 있죠. 서브루틴 콜과 그 다음에 서브루틴이 종료된 후 복귀하는 그 리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 파이프라인 기법을 잘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인터럽터에 대한 예시죠. 인터럽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설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집 밖에서 노크 소리나 또는 초인종 벨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게임하는데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즉 게임을 방해하는, 게임을 멈추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현관 초인종 그 벨 소리를 우리가 인터럽트 신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게임을 우선 멈추고 그 다음에 현재 어디까지 게임을 진행했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중단을 하겠죠. 자, 게임을 중단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관문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누구인지 확인하죠. 자, 누구인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응대를 해야 되겠죠. 뭐 손님인지 아니면 배달원인지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절한 응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사람에 대해서 용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배웅하겠죠. 배웅하고 다시 여러분들은 게임을 중단했던 그곳을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가질 겁니다. 이 절차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인터럽트에 대응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 초인종 벨 소리는 인터럽트 신호에 해당되고요. 여러분이 게임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게임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여러분 잘 숙지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주소값을 스택에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드디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프로그램 카운터에 들어있던 값을 새로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주소값으로 바뀝니다.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C의 값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시작하는 시작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인터럽트 처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를 쭉 하고 나서 인터럽트를 마치면 이것은 이제 게임을 중단했던 곳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까 스택에다가 복귀용 주소값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스택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럽트가 수행되고 처리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을 차근차근 짚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개념,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 CPU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실행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실행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컴퓨터에서는 이런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받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 들고 있는 짐을 다시 안전하게 내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현재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CPU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인터럽트 신호를 접수했을 때 이 접수한 신호를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CPU는 원래의 프로그램 수행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된 인터럽트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를 우리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ISR이라고 하죠. 이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해 줍니다. 요 두 개의 세부 과정이 앞에 말씀드린 요구된 인터럽트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한다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처리를 한 후 그 처리가 끝나면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복귀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전체적인 우리가 컴퓨터의 흐름에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명령어 사이클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명령어를 인출하고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저장하고 하는 인출과 실행이라고 하는 큰 사이클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출 사이클에서는 명령어를 인출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꺼내오고 그 다음에 꺼내온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에 저장하고 저장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내용 중에서 O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띄워서 명령어를 해독하고 하는 것이 명령어 인출 사이클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명령어의 종류가 어떤 종류,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출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명령어를 쭉 정상적으로 쭉 실행하고 있는 중에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어요. 이거를 수락을 하면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를 해주겠다는 뜻이고, 인터럽트 요청을 거절을 하면 그러면 다시 이 제어가 어떻게 해요? 명령어 인출하는 쪽으로 복귀돼 가지고 쭉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명령어 실행하는 사이클 도중에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수락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처리 루틴으로 가는데 이거를 별도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 또는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사이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하고 그 서비스 루틴을 구성하는 그런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절차를 수행한 후 종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부터 인터럽트 사이클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수행했던 명령어를 찾아서 복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자, 루틴이란 말은 판에 박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뻔한 일, 즉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냥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끝나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자, 그러면 CPU가 인터럽트 처리 동작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실행을 끝낸 즉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들어있죠. 그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 그게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인데요. 이것을 스택에 저장을 해놔요. 자, 다음에 네가 돌아오면 여기서 시작하면 돼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기 위해서 그 루틴의 시작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옮겨 놓습니다. 이때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로부터 전송되거나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소값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다양한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그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여기에 이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데요. 이것은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몇 개의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러고요. 자, 이와 같은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 편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왼쪽 하단에 ALU라고 하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CU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MEM이라고 되어 있지만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큰 세 개의 하드웨어 장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레지스터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U 제일 위에 있는 세 개의 직사각형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PC와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SP와 어큐뮬레이터, 누상기라고 부르는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물론 아까 SP에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스택의 탑 위치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AC에는 인출된 명령어나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겠고요. 그 다음에 PC에는 다음에 실행해야 할 주소 정보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현재 100번지 내용을 하고 있으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번지라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 걸렸어요. 그러면 T1이라는 타이밍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스택 포인터에 들어있는 값이 MAR로 전송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전송되는 거죠. 그리고 MAR에 있던 그 내용이 메인 메모리의 어떤 위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는 해당되는 번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2라는 타이밍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는 메인 메모리에 있던 내용이 여기서는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MDR로 전송됩니다. MDR로 전송되죠. 그리고 MDR에 전송되어 있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ALU로 전달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요,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 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 즉 어드레스 버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어드레스 버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죠. 시스템 버스.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나 제어 버스가, 상태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빨간색 선은 타이밍 신호가 발생되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인터럽트 사이클은 3개의 CPU 클럭이 필요한데요. 클럭 펄스가 필요한데요. 먼저 T0라는 그런 클럭 펄스가 생성이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던 내용이 MDR로 이동됩니다. MDR로 이동되고요. 자, 여러분 실선을 빨간 선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클럭 펄스가 인가되면 그러면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에 있던 내용이 MAR로 전송되고 그 다음에 ISR,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럭 펄스가 인가되면 T3죠. 이때는 MDR에 있었던 그런 메모리 주소가를 통해서 메인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서 MDR로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에 있는 내용이
1 감소됩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은요. 자, CPU 그림에 보시면 CPU와 메모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갖고 있는 값은 500번지예요. 즉 ISR의 주소가 들어있고요. 스택 포인터는 899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스택 포인터의 값은 현재 스택이 갖고 있는 탑 값에서 1을 빼준 값을 저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900번지 102에 있는 102라는 내용을 얘가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는 5251이라는 그런 명령을 갖고 있어요. 251번지로 이제 점프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IS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에는 0007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